부산에 사는 68세 윤말수님의 실화 사연입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손자 돌잔치 자리에서였죠. 온 친척들이 모인 가운데 며느리 서연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내뱉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언제까지 저런 국밥집 냄새 풍기며 살 거예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밥을 끓이며 살아온 내가 그 순간 한없이 초라해 보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내 아들 민석의 반응이었어요. 서연을 말리기는커녕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거든요. 엄마, 이제 제발 손 떼세요. 집도 가게도 우리한테 넘기고 편히 쉬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 믿어온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내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다는 걸 말이죠.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 안쪽에서 3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해왔어요. 작은 가게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그럭저럭 살만했죠. 26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살배기 민석이를 키워야 했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오직 아들을 위한 것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죠.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랐거든요. 민석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정말 기뻤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등록금을 냈죠.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 한 번 안 시키고 공부에만 집중하게 해줬어요. 아들이 취직하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혼집 전세금에 결혼 비용까지 내가 다 마련해줬죠. 며느리 서연이도 처음엔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연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죠. 명절에 찾아와서도 국밥집 냄새 난다며 코를 찡그리거나 다른 며느리들. 자랑을 하면서 은근히 나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옆집 시어머니는 아파트를 사주셨대요. 우리는 언제 이 좁은 전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민석이가 서연이를 달래는 모습을 보며 속이 쓰렸어요. 하지만 참았죠. 며느리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연이가 임신했을 때는 더욱 정성을 다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내가 냈고 애기용품도 다 사줬죠. 손자 태어나는 걸 보며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달랐어요. 손자를 핑계로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했죠. 아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이사해야 해요. 어머니 집이 있으니까 팔아서 아파트 사면 되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서연이의 눈빛이 변했거든요. 예전처럼 고마워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민석이도 점점 달라졌어요. 예전엔 내 일을 걱정해주던 아들이 이제는 언제 가게를 정리할 거냐는 얘기만 했어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힘들잖아요. 가게 팔고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고? 그럼 난 뭘 하며 살라는 거죠? 평생 일만 해온 사람한테 갑자기 손 놓으라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통장과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나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속셈을 진작에 알고 있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게 있었어요. 국밥집 옆에서 30년 넘게 은행 일을 했던 박노진 씨. 내 남편의 절친이었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나를 많이 도와준 분이에요. 은퇴한 지금도 가끔 국밥을 먹으러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죠. 말순아, 요즘 젊은 것들 믿으면 안 돼.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해. 노진 씨의 조언대로 나는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만요. 하지만 그날까지만 해도 설마 내 아들이 나를 완전히 버릴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부추겨도 민석이만큼은 내 편일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게 바로 손자 돌잔치 날이었어요. 돌잔치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서연이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국밥집 냄새 풍기며라는 표현이 특히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일이 그들에겐 그저 부끄러운 것이었다니. 일주일 후 민석이와 서연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자를 보러 왔다고 했지만 표정을 보니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죠. 과연 서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아파트? 내 애기도 있고 해서요. 근데 전세금이 부족해서. 민석이가 서연이의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저희 생각에는 어머니께서 이 집을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오래된 단층 집이지만 위치가 좋아서 제법 값이 나가요. 민석이는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내가 살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건 걱정 마세요. 작은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그 정도면 충분하죠. 원룸이라고? 평생 이 집에서 살아온 나를 원룸으로 내쫓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얘기였어요. 그리고 가게도 정리하세요. 가게를? 서연이가 나섰어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힘든 일 하실 거예요? 가게 팔아서 나머지 돈은 어머니께서 용돈으로 쓰시고요. 용돈이라고 했어요. 내가 평생 일궈온 가게를 팔아서 용돈을 주겠다니. 그때 내 표정을 본 민석이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어머니를 내쫓으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편히 쉬시라는 뜻이에요. 그럼 너희는 편히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파트 사려고 내 집과 가게를 팔자는 거 아니야? 순간 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걸 후회했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죠. 서연이가 발끈했어요. 어머니, 저희를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내가 언제 집이나 가게를 팔겠다고 했니? 민석이가 서연이를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 엄마, 저희가 성급했네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혹시 아들과 며느리가 진짜로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까? 하지만 며칠 후 노진 씨를 만났을 때 확신이 섰어요. 말순아, 요즘 아들 내외가 자주 오더니 무슨 일이야? 집이랑 가게 정리하라고 하네요. 노진 씨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부모 재산만 노리고 있어. 아니에요. 우리 민석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말순아, 정신 차려. 며느리가 부축이면 아들도 변해. 내가 은행에서 그런 일 얼마나 많이 봤는데. 노진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목소리였죠. 언니, 드디어 시어머니가 집 팔기로 했어요. 나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진짜?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집이랑 가게 합쳐서 한 3억 정도. 그럼 우리도 드디어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어디서 살래? 원룸 하나 구해드리려고요.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것도 그렇네. 근데 시어머니가 순순히 동의할까? 뭐 처음엔 싫어하셨지만 결국엔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우리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살아요? 그 순간 내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서연이는 진짜로 나를 원룸으로 내쫓을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내 재산으로 자기들 아파트를 사려고 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언니도 알잖아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서 좀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아빠, 매일 가서 가게 정리하라고 하고
몸이 안 좋다고 걱정하는 척 하면서요. 그러면 결국 포기하실 거예요. 내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느꼈던 그 압박감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니. 서연이가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진짜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가게에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났어요. 뒤쪽 창고에서 불이 난 거였죠.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창고 안의 식자재와 냉장고 일부가 타버렸어요. 소방서에서 와서 진화했지만 가게를 며칠 동안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해 보니 전기선 문제라고 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그럴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전기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하필 그 시기에 불이 나다니.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민석이와 서연이의 반응이었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들은 내가 다쳤는지보다는 보험금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엄마, 보험 들어둔 거 맞죠? 응, 화재 보험은 들어뒀어.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보험금 얼마나 나와요? 아직 모르지. 조사를 해봐야.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이런 일까지 생겼는데 언제까지 붙잡고 계실 거예요? 민석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이번 기회에 정말 정리하세요. 보험금 받아서 수리한다고 해도 또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화재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보험 조사관이 왔을 때도 민석이가 계속 옆에서 보험금 얘기만 했어요. 마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조사관님,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직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대략 2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서연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적었나 봐요. 조사관이 돌아간 후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2천만 원으로는 제대로 수리도 안 돼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가게를 정리하시고 집도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 평생 일터인데. 언제까지? 이런 낡은 곳에서 고생하실 거예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화재로 망가진 가게를 보며 내 인생이 정말 끝난 것 같았거든요. 30년 넘게 내 모든 걸 쏟아부은 곳이 하루 만에 이렇게 되다니. 그런데 더 슬픈 건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였어요. 내가 상처받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노진 씨가 찾아왔어요. 말순아, 어젯밤에 소식 들었어. 괜찮아? 노진 씨,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소리야, 포기하게. 가게도 이렇게 됐는데.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나을지도. 노진 씨가 내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말순아, 정신 차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네, 아들 내외가 얼마나 가게 정리하라고 압박했는데 하필 이 시기에 불이 나. 너무 타이밍이 좋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럴 리는. 말순아, 난 은행에서 평생 일했어. 이런 일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부모 재산 놀이는 자식들이 어떤 짓까지 하는지 알아. 노진 씨의 말이 점점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그럼 진짜 민석이가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 어쨌든 말순아,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 해. 언제까지 당할 거야? 하지만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노진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말순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게 있잖아. 이제 그걸 써먹을 때야. 그 순간 나는 책상 서랍 속의 서류들을 떠올렸어요. 몇 년 전부터 노진 씨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준비해둔 것들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평생 모은 거잖아. 왜 못 써? 노진 씨가 돌아간 후 나는 오랫동안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을까?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며칠 후 확신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석이가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과 함께 집에 왔거든요. 엄마, 이분이 우리 집 시세 좀 알아봐 주신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 매매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들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요. 나는 그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일 뿐이었어요. 부모가 아니라 말이죠. 그날 밤 나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화재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석이와 서연이는 거의 매일 집에 와서 가게와 집 정리 얘기를 했어요. 마치 내가 포기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이요. 엄마,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집 시세가 생각보다 좋다네요. 나는 아직 팔 생각이 없다고 했잖니. 서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가게도 이렇게 됐는데 혼자서 뭘 하시겠어요? 가게는 수리하면 돼. 수리비가 얼마나 들 것 같은데요? 보험금으로는 턱도 없어요. 민석이가 서연이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엄마, 서연이 말이 맞아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그때 내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너희가 수리비를 대줄 거니? 둘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수리비요? 응. 너희가 가게 정리하라고 하니까 그럼 너희가 수리비를 대줘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서연이가 발끈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왜 수리비를 대요? 저희도 애기 있고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럼 내가 가게 정리하면 너희한테 뭔 이익이 있길래 그렇게 정리하라고 하는 거니? 순간 둘이 말문이 막혔어요. 민석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뭔 이익을 바라고 그러겠어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럼 내가 계속 일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야. 일을 해야 보람도 있고 건강하기도 하거든. 서연이가 참지 못하고 본심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아파트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 어머니 재산을 물려받을 거라면 지금이라도 정리해 주시는 게. 서연아, 민석이가 서연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본음이 다 나와버린 거죠.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렇구나. 결국 내 재산이 목적이었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이제 다 알겠어.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그날 밤 둘이 돌아간 후 나는 노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노진 씨, 이제 시작해야겠어요. 드디어 결심했구나.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다음 날 노진 씨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말순아, 이제 마지막 확인이야.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네. 이미 결심했어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사실 나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서연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진 씨의 도움으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뒀죠. 첫 번째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어요. 노진 씨가 신뢰할 만한 금융기관을 소개해줘서 그곳에 안전하게 보관했죠. 두 번째로 국밥집 건물의 실제 소유주를 바꿨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내 명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형태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석이와 서연이가 아무리 팔라고 해도 실제로는 팔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뒀죠. 노진 씨가 은행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준 거예요. 말순아, 이제 그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소용없어.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줄 때야. 은행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분이 묘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석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어디세요? 집에 없으시네요. 응,
볼 일이 있어서 나왔어. 오늘 부동산 업체에서 정식 계약서 가져온대요. 집에 계세요. 계약서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매매 계약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서가, 나는 아직 집 팔기로 하지 않았어. 엄마, 이미 다 진행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번복하시면 번복이 아니야. 처음부터 내가 동의한 적이 없어. 전화 너머로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또 그러시네. 얼른 들어오라고 하세요. 민석이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어서 들어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노진 씨를 봤어요. 노진 씨,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그래, 말순아. 이제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줘.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요. 서연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이분이 계약서 가져오셨어요. 중개업소 직원이 말했어요. 어르신 계약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시세보다 높게 나왔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전 집 팔 생각이 없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당황했어요. 민석이가 황급히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세요? 우리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언제 내가 팔겠다고 했니? 서연이가 화를 내며 나섰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 불러놓고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사람 부르라고 했니? 너희가 멋대로 한 거잖아. 중개업소 직원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일어났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직원이 나간 후 민석이와 서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서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한결같았어. 집도 가게도 팔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 민석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어머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를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서가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이제 알겠어. 엄마, 무력하고 의지할 데 없는 늙은 여자로 보고 있구나. 서연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게 틀린 말인가요? 어머니 혼자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때 나는 마침내 카드를 꺼내기로 했어요. 서연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나는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민석이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준비해온 것들이야. 서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준비요? 너희들이 언젠가는 내 재산을 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순간 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계속 말했어요. 이 집도 가게도 내 통장도 이미 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뒀어. 너희가 아무리 발악해도 손댈 수 없는 곳으로 말이야.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뜻은 간단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석이와 서연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젯밤 내 말을 듣고 잠을 못 잤나 봐요. 둘 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민석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어제 하신 말씀 농담이죠? 농담으로 들렸니?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로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로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민석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아파트 계약금도 넣었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언제 아파트 사라고 했니? 서연이가 발끈했어요.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저희는 어머니 아들 며느리잖아요. 아들 며느리라면서 왜 나를 원룸으로 내쫓으려고 했지? 그건 왜 내 의견도 묻지 않고 집 매매 계약을 진행했지? 둘이 말문이 막혔어요. 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그저 이용만 하면 되는 존재로 본 거야. 민석이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뭘 다시 생각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서연아, 내가 시장에서 친구랑 한 얘기 다 들었어. 네. 나를 원룸으로 내쫓고 내 재산으로 너희 아파트 사려고 한 얘기 말이야.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그리고 민서가 내가 가게 화재 때 보험금 얘기부터 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지? 민석이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엄마, 설마 제가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르지.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노진 씨가 왔었어요. 말순아, 안녕하세요. 노진 씨를 본 민석이와 서연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노진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 내외분들도 계시네요. 잘 됐네요. 노진 아저씨 왜 오셨어요? 응? 말순이가 부탁한 일이 있어서 왔지. 어제 은행 업무마저 처리하려고. 서연이가 노진 씨를 보며 물었어요. 어떤 은행 업무요? 노진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말순이 재산 관리하는 일이지. 내가 은행에서 오래 일해서 이런 일은 전문이거든. 민석이가 급하게 물었어요. 어떤 재산 관리요? 음애들한테 말해도 되나, 말순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숨길 필요 없어요. 노진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말순이가 몇 년 전부터 나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나중에 가족 간에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자고.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간단해. 모든 재산을 안전한 신탁 형태로 바꾼 거지. 그럼 원래 소유주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민석이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노진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집도 가게도 말순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절대 손 뗄 수 없다는 뜻이야. 설령 상속을 받는다 해도 말이야. 서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돼요? 그건 말순이가 결정할 일이지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미 결정했어. 뭘로요? 너희는 이제 내 재산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순간 민석이가 무너지듯 앉았어요.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미 아파트 계약금도 넣었고. 그건 내가 멋대로 한 일이잖아. 내가 알 바 아니야. 서연이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해요. 저희는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가족이 서로를 이렇게 이용하나?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이용했어요? 원룸으로 내쫓으려고 한 게 이용이 아니야? 내 재산으로 아파트 사려고 한 게 이용이 아니야? 서연이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이야. 민석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는 정말 어떻게 해요? 내가 어른이잖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민석아,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 이제 편히 쉬라고 했잖아. 이제야 정말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노진 씨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혹시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거든요.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손자도 있잖아요. 손자는 내가 알아서 볼 거야. 하지만 너희와는 상관없이. 그날 민석이와 서연이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몇 년 동안 내 재산을 노리며 나를 괴롭혔던 그들이 결국 빈손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민석이와 서연이가 이혼했다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서연이는 애초부터 내 재산만 노리고 민석이와 결혼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산을 못 얻게 되자 더 이상 민석이와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민석이는 아파트 계약금도 날리고 아내도 잃고 빚만 남게 됐어요. 처음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모든 게 민석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나를 배신하고 내 재산을 노린 대가였죠. 그 사이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화재로 망가진 국밥집을 새로 단장했어요. 보험금과 내가 따로 모아둔 돈을 합쳐서 말이죠.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인 가게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맛은 그대로 유지했죠. 노진 씨가 인테리어 업체도 소개해주고 새로운 주방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도와줬어요. 말순아,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네, 덕분에 완전히 새로워진 기분이에요. 새로 문을 연 첫날 예전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사장님, 가게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맛은 그대로죠? 물론이에요. 맛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날 하루 종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다들 새로워진 가게에 만족해했고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걸 축하해줬죠. 저녁 무렵 노진 씨가 와서 국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말순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요? 그래, 예전엔 늘 뭔가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 보여. 정말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가벼웠거든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내 재산을 빼앗길 걱정도 없고 누구한테 뭘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었어요. 진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국밥집 옆 건물 주인이 건물을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노진 씨가 투자 상담을 해줬어요. 말순아, 이 기회 놓치지 마. 위치도 좋고 수익성도 확실해. 하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가 그동안 모은 돈이면 충분해. 게다가 월세 받으면 노후 준비도 완벽하고. 결국 그 건물을 샀어요. 1층은 내 국밥집이고 2층과 3층은 임대를 줬죠. 임대료가 매달 들어오니까 경제적으로도 훨씬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내가 정말 원하는 일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국밥집도 예전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지 않고 적당히 여유 있게 운영했어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엄마, 몇 달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져 있었죠. 민석아, 앉아라. 엄마, 저 잘못했어요. 그래.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나는 담담하게 들었어요. 서연이는? 헤어졌어요. 알고 보니 처음부터 어머니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렇구나.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민서가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예전처럼 될 수는 없어. 엄마, 내가 성인이잖아.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래. 내 능력으로 새로 시작해. 민석이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엄마의 도움 없이는. 민석아, 나도 남편 없이 혼자 너를 키웠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민석이는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며칠 후 소식을 들어보니 민석이가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은 적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제야 안심이 됐어요. 아들이 비로소 자립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후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국밥집 운영도 여유롭게 하고 임대 수입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무엇보다 아무도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진심으로 내 음식을 좋아해서 찾아왔고 나도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요리했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느라 내 삶이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내 삶을 사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길에 노진 씨를 만났어요. 말순아, 어디 가는 길이야? 집에 가려고요. 노진 씨는 나도 산책하는 길이야. 같이 걸을까?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말순아, 후회 안 해? 뭘요? 아들이랑 완전히 선을 그은 거 말이야.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 너 요즘 표정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 정말 그랬어요. 평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보였어요. 6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찾은 진짜 자유였죠.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탐욕에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진짜 나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 노진 씨 같은 진짜 친구들 말이에요. 가끔 손자가 보고 싶긴 해요. 하지만 아이는 언젠가 클 거고 그때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스스로 판단할 거예요. 내가 평생 당하기만 하던 약한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낸 강한 할머니였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혼자여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당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니까요. 저처럼 늦게라도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을 지키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